제가 일부러 개념 확장하기를 이렇게 한 편으로 정리하기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자, 상함수에 여러 가지 공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배각, 반각,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곱을, 곱값을 차로, 곱을 합이나 차로, 그 다음에 합 또는 차를 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외의 부분으로 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 전에는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됐을 때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푸는 일반 문제집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배각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보인 것처럼 사인 2알파라는 건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면 결국 뭐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알파라고 표시됐던 게 어떻게 돼요? 어쨌든 알파라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표기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다면 이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알파를 알고 있다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2알파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가 나왔고요. 자,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코사인의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의 제곱 알파는 1이죠. 이걸 이용해서 자, 코사인을 먼저 바꾸고 사인을 먼저 바꾸게 되면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코사인 제곱되고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코사인은 1 사인 되면 사인은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 두 번째 꼭 중요하니까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요거는 플러스니까 분자도 플러스겠죠. 그럼 분자가 2알파가 되고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대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익히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 두 개는 뭐를 이용해서? 코사인 2알파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왜일까요? 자, 코사인 2알파가 나와 있는데, 자, 알파 대신에 우리가 뭘 넣을까요? 2분의 알파를 넣어보죠. 자, 2분의 알파를 넣으면 뭐가 돼요? 하나만 해볼게요.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2분의 알파를 넣으면 2의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뭐가 되나 했더니 넘어가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에다가 앞에 가 있으니까 요게 돼서 결국 뭐가 돼요? 요 값이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알파 대신 2알파를 넣어주시면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의 2알파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 2알파는 자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좀 좁죠?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게 나오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제곱이 몇 차가 돼요? 일단 1차가 되겠죠. 특히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물론 미분도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쓰는 건 나중에 적분일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2분의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해요? 탄젠트는 항상 뭐 보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냥 코사인 분모에 사인 분자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지는 마라. 근데 나오면은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를 여태까지 놔본 적도 없고 그냥 기억 정도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곱일 때 합을 나타내면요. 합과 차로 표시되고요. 됐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과 사인일 때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제가 구체적인 풀이 과정까지 안 적을게요. 자, 합이나 차가 되면요. 보면은 2분의 A, 2분의 뭐가 돼요? A-B. 곱을 나타내는 각 이렇게 표시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과 코사인 나오면 뭐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요거 4번과 요거 4번만 유심히 보시면 결국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요거랑 요거를 1로 넘기려고 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B라면 알파는 뭐가 될까 할 때는 두 개를 더하면 2알파니까 2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베타는 뭐가 될까 할 때는 두 개를 빼주면 2베타는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2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 다음처럼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알파다 여기에 베타 대신에 A, B라고 정리를 해주면 요게 A고 요게 B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A와 코사인 B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B, 베타 대신에 2분의 A 마이너스 C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위에 있는 1번을 가지고 밑에 있는 1번을 만들고, 위에 있는 2번 가지고 밑에 있는 2번 만들고, 위에 있는 3번 가지고 밑에 있는 3번 만들면 반대로 이걸 거꾸로 돌리면 위에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만 눈으로 익히시고요. 사실은 외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조금 상위권 학생들은 이거를 꼼꼼하게 외우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을 가지고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백악공식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각공식도 언제 쓴다? 반각공식은 언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적분할 때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쓸까요? 제곱을 1차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적분하면 차수가 높아지는데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물론 미분할 때도 쓰고요. 밑에 합차 공식은 아마 식을 변형하는 데 쓰게 될 텐데 생각보다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일단 4번만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